현재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남자들도 자기의 와이프의 만행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해서 커뮤니티에 글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설거지론, 마통론, 스탑 럴커론 등 이런 걸 보면서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특히 제 채널을 보고 남자들이 이걸 진짜 많이 깨달더라고요. 이런 거 안 올릴 거야. PD님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 요즘 남자들 왜 이렇게 똑똑하지? 학력이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 학력도 학력이지만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해요. 판단력이 좋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상담했을 때 여자 얼굴도 중요하지만 경제력이 진짜 중요하다, 여자도. 생활력을 봐라. 이런 얘기를 입이 닳도록 진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남자들이요. 이거 제 거의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은하가 그랬잖아요. 경제력 있는 여자 보라고. 역으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매니저님들은 남자들이 좀 이렇게 약아졌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를 꼽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영향도 있다. 유튜브에서 너무 많은 걸 알려줬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남자들을 여우를 만든 것 같아.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요. 남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고 되게 이성적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깊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호주머니 사정. 가급성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곳간에 인심난다. 이 말처럼 먹고 살 만큼 형편이 좀 넉넉해야지 내가 남을 동정하고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도움을 바라지도 않아. 그냥 요즘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결혼 비용이 너무 하늘을 모르게 치솟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혼에 대한 진입장벽이 이제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남성의 40%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결혼 자금이래. 돈이 없어서 안 한대. 봐봐요. 내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 때 누굴 먼저 챙겨요? 자기 자신이요. 그치? 남 생각 안 하게 되잖아. 그렇다 보니까 여자한테 내가 희생을 해야 돼?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 예전에는 아니야. 희생을 해서라도 내가 먹여 살릴 거야.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내가 너 따위한테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이제 많아진 거야. 실제로 대표님 영상에 댓글도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죠. 많아요.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여성들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남자가 아무리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여자의 사고방식과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나면 진짜 결혼을 잘해서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아직도 내 객관화가 안 된 눈이 높은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은근히 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성비의 불균형. 남자가 더 많잖아, 압도적으로. 그리고 여자가 경제력이 높아졌어. 여자들도 돈 잘 벌어. 그러니까 남자가 돈 못 벌면 남자로 안 보이는 거야. 나 혼자 살면 돼. 너 나보다 못 벌잖아. 저리 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각종 드라마 SNS 보면서 어때? 세상에 멋진 남자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평범한 남자를 바랍니다. 하지만 작은 육각형의 상위 10%의 남성들을 원하는 거야. 이게 그들에게는 평범한 조건인 거죠. 왜냐? 언니, 제가 재벌집 아들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전문직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듣고 보면 또 그 말도 맞기는 해. 따질 만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따지지 못할 여자가 얘기를 하면 조목조목 또 얘기는 해주지. 넌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다 보니까 여자들이 높은 기대치,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여자들이. 이렇다 보니까 남자들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그럴 바에는 나는 차라리 그냥 혼자 있으련다 라고 하거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국결, 국제결혼을 하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해보면 국제결혼도 더 힘들어. 이렇다 보니까 남자들이 더 이성적이야. 감성이 사라졌어. 90년대 그 오빠들의 감성 있죠? 돈을 팍팍 막 쓰면서 막 여자를 꼬시려고 했던 그 감성은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남녀 갈등입니다. 남자 여자 입장 차이가 이렇게 매우 다르다 보니까 이게 막 범죄로도 이루어지고 막 이러잖아. 그렇다 보니까 젠더 싸움이 강화되고, 그래서 인식이 달라. 과거에 어땠어? 학교나 사회에서 여자한테 먼저 양보해라, 여자가 먼저, 매너남, 이런 문화가 우선시 됐다면 현재는 어때요? 예전에 과거 여자를 배려했던 이 행동들이 이제는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게 돼. 왜 여자한테만 특혜를 주나요? 여자들도 똑같이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참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시기에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이러잖아. 무서워 죽겠어요, 댓글 보면. 어떤 분이 제 댓글에 그렇게 달아놨더라고. 너무 심하니까 댓글창을 닫아놔라. 하지만 닫아놓으면 또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열어놔야지. 너무 심한 건 좀 닫아줘야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나버렸고요. 연애, 결혼 모두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결혼 안 하는 것은 나름 이해가 돼.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게 억압을 하는 거니까. 근데 연애조차 안 하려고 하는 우리 아구성 PD.
심각해. 지금 한참 된 나이에. 이건 심각한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최근 온라인에 보면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와 현재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남자들도 자기의 와이프의 만행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해서 커뮤니티에 글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설거지론, 마통론, 스탑 럴커론 등 이런 론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는 거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저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왜 다가오나. 의심하면서 볼 필요는 있지만 매번 의심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내 상황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또 지인한테 얘기를 해. 옛날에는 어때? 참고 살아라. 애가 있잖니?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뭐라 그래? 야, 네가 왜 그렇게 살아?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모두가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커뮤니티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호구였구나. 이런 거를 인지하고 이제 충격에 빠지기 시작하지. 특히 호구가 된 주변의 사례들 유튜브를 키거나 또 지인 등 이런 걸 보면서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특히 제 채널을 보고 남자들이 이걸 진짜 많이 깨달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 안 올릴 거야. 남자들이 매우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부유하게 살진 못하더라도 희생하며 호구가 되진 말자. 이렇게 가슴에 새기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이런 호구짓거리를 한다라고 하면 바로 잘라내더라고. 진짜 영리해졌어요. 진짜 영리해졌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세대 변화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시대만 해도요. 대부분 남자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온갖 열정을 다 쏟았지. 드라마 뭐 이런 거 보면 신데렐라 만들어주고 막 이런 게 진짜 많았잖아. 근데 부모님 세대는 베이비붐 시대였어요. 이렇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부모님들은 물려받은 게 별로 없어. 있는 분들도 물론 계셨겠지만 그때는 거의 다 사는 것들이 형편이 비슷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부모님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고생을 한 걸 우리 시대인 자식들한테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 하면서 많이 퍼주기 시작하지. 이렇다 보니까 지금의 20, 30대들은 부모님한테 예전 부모님들보다 훨씬 받는 게 많아. 우리도 이렇게 회원들 오면은 부모님들이 뭘 그렇게 해주고 싶어. 아파트 하나씩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이런 부모님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받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베풀고 희생에 대한 개념이 없어. 내 것만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어때? 현실이고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굳이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내 삶이 중요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또 맞는 거라고 한편으로 가끔씩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여섯 번째, 결혼 이꼬르 구속입니다. 결혼은 구속이다. 자, 30대 정도 되면 넉넉하지 않지만 먹고 살 만큼은 되죠.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사회 편의성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혼자서 밥 먹는 게 익숙하죠. 그래서 취미, 소비, 여행 등 1인 가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져서 이런 걸로 외로움을 달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을 거야. 결혼해서 사는 게 이렇게 구속이 되는 건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한데. 대표님, 제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남자들이 더 따진다던데 결정사도 똑같나요? 밖에서 그러는데 안에서 안 그러겠어요? 요즘 살기가 좀 팍팍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많아지긴 했어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여자들은 조건을 막 따지다가도 남자가 위트가 있거나 외모가 괜찮고 하면 바뀌는데 이 이상형이라는 게 오히려 결혼할 때 되니까 남자들이 아무리 여자가 이쁘더라도 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왜 여우같이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나중에 동거부터. 보면은 동거를 먼저 해요. 그리고 살아보고 괜찮으면 이제 결혼하는 거지. 그리고 결혼을 하고 살아봐서 괜찮으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남자들이 은근히 많아졌다는 기사를 봤어요. 저희가 그동안 영상에서 동거한 커플은 걸러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이렇게 동거를 하는 걸까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보기 싫으니까. 왜냐면 주변에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급하게 결혼하고 급하게 혼인신고를 했는데 살아보니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제 위자료도 줘야 되고 법정 분쟁이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확실해질 때 그때 도장을 찍는 거죠. 그만큼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깊어지고 어떻게 보면 좀 계산적이 된 거죠. 손해보기 싫은 거야. 그리고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월세 사는 사람들 있잖아. 직장인들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런데 월세 아끼려고. 제 주변에서도 한 7, 8년 정도 여자하고 동거를 했던 친구가 사라보가 아니니까 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또 다른 여자랑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저를 부르진 않더라고. 전 결혼한 지도 늦게 알았어. 당연히 이제 그 동거한 사람이랑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건너들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안 한 거였더라고요. 못 부르지. 이해는 하죠. 그러면 그 여자랑 또 동거했어요? 그 여자하고는 동거 안 하고 바로 결혼하더라고요. 여자가 돈을 잘 벌었거든. 제가 그거 가는 거 보고 돈이구나 너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피디님들은 결혼 전에 동거하지 남자가 그럼 할 거야? 네. 할 것 같아. 그럼 피디님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동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자 손해 뭐. 여자 손해다. 이유가? 헤어질 때 보니까 이혼이랑 비슷해. 난 내 자식이 만약에 가만 안 냅두지. 다리 몽둥이를 풀어버리죠 아주. 예식장 잡아놓고 신혼집 구해놓고 동거하는 거는요? 그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 피디님들처럼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하면 어때라고 하지만 유부녀의 입장에서는 사실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두 번째입니다. 결혼도 ROI 시대입니다. ROI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 투자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ROI처럼 사랑해서 이제 결혼하기보다는 리스크 없이 쭉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대표님은 그러면 사랑해서 했어요? ROI였어요? 나는 뭐 사랑이죠. 누가 봐도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도 결혼을 사랑이라는 개념보다는 투자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이 투자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 여자가 과연 나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거부터 보는 것 같고 경제적인 능력이 또 좋고 하면은 어떤 사랑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계산법적인 시선에서도 보더라고요. 어떤 회원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이 기업과 기업이 만나서 합병하는 거랑 똑같다. 망해가는 기업을 만나. 그럼 난 어떻게 돼? 나도 망조가 되는 거지. 상승세인 기업을 만나.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상승선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확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했던 회원분은 네. 어떤 분이랑 결혼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는 피부과 의사. 그러니까 둘 다 전문 직종이잖아. 결혼을 했는데 아기 낳고 육아를 한 3, 4년 정도 했는데 와이프가 이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차라리 자기를 시터 이모가 좀 봐줬으면 했는데 굳이 여자가 보겠다고 했대. 그때부터 남자가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계속 개원을 이제 여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여자가 결국엔 개원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잘 살아요.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그때 그 여자분이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을 당시에는 화가 많이 났었어요. 남자가. 내가 굳이 전문직 여자를 선택한 거는 같이 일할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한 건데 쉬어버리니까 그 꼴을 못 보더라고. 근데 지금은 와이프가 개원해서 돈을 잘 벌고 있으니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뭐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분이 워낙 센스도 있고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 왜 개원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실력 썩히기 너무 아까워. 너 같은 사람이 의사를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잘 구슬렸더라고 여자분을. 그래서 막 사기를 복돋아줘서 여자분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여우 같은 남자죠. 전형적인. 자기가 이렇게 딱 봤을 때 투자를 잘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돈터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자기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나의 돈에 손대지 마. 네 돈 갖고 써. 이건 거지. 그러면은 요즘 남자들은 돈 쓰는 것 자체를 아까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돈은 내 돈, 네 돈은 네 돈. 아까운 걸 수도 있지만 나도 네 돈 안 건드릴게. 너도 내 돈 건드리지 마. 이런 유형인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면 연봉 10억인 회원이 있어요. 그 회원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억 이상으로만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남자 회원들 안 가요. 요즘 진짜 있는 남자들은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결정사에서는 없는 돈을 부풀리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있는 걸 줄이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 결혼할 때 안 깔 거야? 굳이 왜요? 안 가요. 라고 얘기를 해. 특히 있는 남자들은 다 안 가요. 그럼 그렇게 숨겨서 결혼하면 끝까지 말 안 해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말 안 해요. 요새는. 옛날 남자들은 처음에는 말 안 하다가 여자가 좋으면 하나 둘씩 얘기하잖아. 절대 얘기 안 하고 심지어 돈도 외국 계좌에다 넣어놓기 때문에 어떻게 여자가 확인할 수가 없어. 대표님 남편분은 돈터치예요. 터치할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대표님 미안하지만 오픈체예요? 저는 오픈은 하는데 확인을 하죠. 왜 먹었니? 못 썼니? 내 돈 썼니? 목이 메이네요. 이런 거를 꼭 내보내주세요. 요즘에 여기 젊은 피디님 남자친구도 더치페이 한대요. 더치페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카페를 갔어요. 저는 스무디를 먹었고 그냥 6,800원이었을 거예요. 남자친구는 아메리카노를 먹었어요. 4,500원. 보통 같이 나눠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1,300원 차이네. 그런데 전 당연히 뿜빠인 줄 알았죠. 근데 너가 6,800원 비싼 거 먹었으니까 너 건 너가 내고 내 건 내 건. 그래서 헤어졌나요? 당연히 헤어졌죠. 이런 남자들이 있네요, 있기는. 대표님 때도 데이트할 때 남자들 이렇게 막 아니, 했어요. 우리 때는 오빠들이 다 냈죠. 낼라 그러면 아유, 막 이랬지. 쪼잔한 남자라고 했죠. 그렇지, 쪼잔한 놈이라고 안 만나지. 우리 때는 거의 다 남자들이 좀 많이 냈어요. 또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요새는 남자들이 옛날 남자들보단 좀 여성스러워진 것 같아. 비교 문화, 요새. 예전에는 이쁘다, 안 이쁘다로만 비교를 했잖아. 네 여친은 얼마 벌어? 내 여친 이거 벌어. 이거 이렇게 비교한다니까? 그리고 또 요새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 막 글 보면은요. 여자들이 성공하면 남편 버리고만 나가거나 퐁퐁남, 이제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다 보이고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진짜 많이 접할 수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아, 여자들 진짜 야같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남자들 입장에서도 계산적으로 변한 걸 수도 있어요. 그 드라마 관식이 있잖아. 관식이처럼 살고 싶은 남자 단 한 명도 없어. 예전에 아빠들은 엄마 집안까지 다 책임지고 이래야 됐잖아요. 지금은 뭐라 그래 남자들이. 내가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여자들도 결혼해서 내가 굳이 애 낳아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런 거 희생하는 거 싫어하잖아. 이렇다 보니 남자 입장에서도 너도 희생 안 할 건데 내가 왜 희생해? 나도 안 할 거야. 내가 더 내는 건 손해야 라는 마인드가 마음속에 잡혀져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남자가 다 해야 된다라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자든 남자든요. 진짜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이거는 네가 손해, 이건 내가 손해. 이렇게 세세한 거 하나까지 손해보는 거를 따지고 들면요. 이거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너무너무 피곤한 삶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그게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습니다.